사평역에서라는 시를 볼 건데, 이 시는 곽재구라는 시인이 썼어. 근데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려면, 이 시를 보고 임철우라는 소설가가 이걸 소재로 해서 사평역이라는 그 소설을 하나 쓰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거와 연관이 되지는 않겠죠. 일단 시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평역에서 곽재구. 좀 빨리 갈게. 이거는 글의 종류가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다. 자, 성격은 애상적이고 서정적이고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다양한 심상이 사용이 된 거죠. 애상은 슬픔. 자, 주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다. 막차는 마지막 차잖아요. 그러면 그 막차를 탄다는 얘기는 물론 뭐 어디를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배경이 조금 옛날이고 이 막차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힘들거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차는 말 그대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고생, 고난 이런 것들이 듬뿍 담겨 있는 사람들, 그들이 타는 차, 막차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조금 이해하기 좋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 시다. 막 설레임의 그 역이 아니라 막 그 찌들대로 찌들은 그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는 그 승객들의 모습, 그리고 깜깜한 밤의 마지막 차. 그럼 어때요? 막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자, 특징은 감각적인 이미지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이 있다는 거죠. 청각, 후각, 시각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의식을 형성하였다. 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관찰한 시선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자, 여기서요, 화자는요, 어디에 있냐면 역 안에 있습니다. 화자는요, 나라고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데요. 역에서 이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막차를 기다리면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 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어. 미리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기 때문에 기침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선, 사과를 이렇게 잔뜩 가지고 가려고 아니 실제로 사과나 이런 거 가져간 거는 아니죠. 네네. 자,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침 소리도 나고, 승약 같은 담비연계도 나고, 또 낯설은 어떤 곳에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힘든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화자는 그들을 이렇게 자신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고 그거를 시로 나타내고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첫 일행부터 한번 볼 건데, 이 시는 약간 크게 구분을 좀 하자면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 그리고 5행부터 8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행부터 16행, 그 다음에 17에서 21행, 그 다음에 22에서 27행,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행에 이렇게 지금 묶어있는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가리키는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평역에서, 자, 역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어디로 항상 이렇게 떠나는 공간이야. 떠나는 곳. 그리고 그게 물론 설레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때요? 막 무조건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더라. 자, 그 삶의 터전이 되겠죠? 그렇다고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삶의 애환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 그럼 볼게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제 뭘 기다리고 있어요? 막차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것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어때요? 깜깜한 밤에 날씨는 추운데요. 막차를 기다리는데 막차가 빨리 안 와요. 막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잖아.
대합실 밖에는 대합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의자 이렇게 앉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은 대합실이다. 기차역의 공간이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이구나. 흰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눈이 실이 되어 여기는 촉각적인 것도 사용이 된 거네요. 흰보라 유리창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대합실 안에서 바깥의 유리창을 봤을 때 어떻죠? 춥잖아. 안하고 밖에 내부에 공기 온도차가 있으니까요. 유리창에 눈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 눈이 이렇게 마치 예쁜 무슨 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떤 이미지죠? 굉장히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밖은 추워. 밖은 엄청 추워서 눈이 붙어 있어. 수수꽃처럼. 근데요, 내가 있는 그래도 여기 대합실 안에는 어떻습니까? 톱밥에 난로가 이렇게. 옛날에는 난로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옛날에는 이렇게 난로가 있으면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연기는 바깥에 빼고 이런 난로 있거든요. 그거예요. 밖은 추운데 안에는 어때요? 따뜻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톱밥 난로가 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 공간은 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위안이 되고 따뜻한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차가움과 따뜻함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 자,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 내용은 막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전체 풍경을 얘기하고 있어. 밖은 유리창 너머에 엄청 추운데 안에는 그래도 톱밥 난로가 있어 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금음처럼 몇은 졸고요. 금음이라는 거는 우리 달 있잖아, 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름달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달이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 요거 금음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음처럼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조는 모습을 금음이다라고 비유한 거야. 금음달처럼. 그래서 어때? 쭈그리고 앉아서 편하게 막 잠을 못 자잖아? 굉장히 뭔가 쓸쓸한 그런 느낌이더라. 요렇게 금음달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기침하고 겨울이니까요. 어때요? 역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엄청 피곤한 느낌이다. 엄청. 생각해봐. 막차는 지금은 그래도 12시 차는 없는데 예전에는요, 어디 갈 때요, 막차 막 11시, 12시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삶의 고단함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다. 자, 그 다음.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여기서 시적 화자가 나와 있어요. 이 화자도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자, 화자는요, 갑자기 언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리웠던 지난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우리 가끔 버스를 기다리던 버스 안에 있던 우리 멍하니 뭔가 옛날에 있었던 거 생각날 때 있잖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나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한 줌의 톱밥을 부빗 속에 던져주고 있다. 자, 이거는 이미지화 했는데요. 한 줌의 톱밥을 불빛에 던져주었대. 자,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난로에 불이 들어가라고 옛날 생각을 하듯이 한 줌의 톱밥을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게 여기 난로에다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죠? 그게 꺼지지 않고 다시 불이 일어나게 어떻습니까? 따뜻한 인간애를 드러낸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화자는 앉아서 지난날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오르겠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난 외롭지 않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우리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마치 한 줌의 톱밥을 난로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행복이라면 여기다 한 줌의 톱밥을 난로에다가 다시 던져서 불빛 속에 던져준다.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가 좀 더 살 여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헷갈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난날에 생각을 하면서 그 따뜻했던 기억으로 삶을 살아간다. 또는 추워지는 이 역사 안에 대합실에 이 톱밥을 내가 넣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준다. 왜? 나 역시 지난날 행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자, 헷갈리면 내일 와서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자, 그래서 5행부터 8행까지는요,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화자는 문득 지난 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리운 순간, 그때의 따뜻했던 순간.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할 말들 각자 사람들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야기와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주고. 춥잖아. 엄청 추우니까 손이 어떻게 돼? 파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난로 옆에 다들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손을 째고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청색의 손바닥이라는 것은 차가워진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긍정의 느낌은 아니죠. 뭔가 지난날 삶의 애환, 고난 같은 느낌이야.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난로에 딱 주변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째면서 다들 말없이. 하지만 다들 뭔가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 할 말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평역의 소설에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되었다. 알아두세요.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산다는 거를요, 술에 취한 듯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술을 먹으면 사실 기쁠 때도 있고요, 우울할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네,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술에 취하면 그렇거든. 근데 산다는 게 그런 거래요. 좋고 나쁘고 힘든 게 다 있대.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사실 이거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한두름의 굴비와 그리고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가는 거라기보다도 그런 기분으로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뭔가 기쁘게 뭔가 선물을 가져가는 그런 기분으로 다들 거기에 앉아 있었대. 근데 실제로 들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자, 뭐예요? 다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행부터 16행은 고단한 삶에 침묵하며 막차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귀향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그냥 원래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야 한다는 기분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막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역이라는, 사평역이라는 이 대합시라는 게 우리 인간 세계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9행부터 16행까지는 고단한 삶에 침묵하며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고 있다. 여기서 굴비 강줄이 진짜 갖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기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 장면이 바뀌어서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어때요?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아까 촉각적인 이미지도 있었지만 여기는 청각적 이미지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침 소리야 쓴 약 같은 입술, 미각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이미지가.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이것도 뭐 긍정은 아니야. 쓴약 같은 입술, 이것도 긍정은 아닌 것 같아요.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르륵 눈꽃은 사라지고. 어떻죠? 긍정적인 상황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잖아. 사람들이 사라진대요. 결국에는 계속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삶이 어떻게 된다? 자, 사라지게 된다. 눈꽃처럼 사라졌다.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그러니까 눈 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눈꽃이 진짜 눈의 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눈꽃에. 네, 눈 오는 소리. 눈 좋잖아. 눈 오면. 그쵸? 그래서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된다. 눈꽃은. 그래서 17에서 21회까지는 눈꽃을 통해 위안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 자정이 넘으면 이제 12시가 넘은 거죠.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설원이 뭐죠? 하얀 눈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것도 부정이야. 얘도 부정이야.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된대요? 하얀 눈에 덮어진대요. 뭐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냥 모든 게 덮여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내렸어? 눈꽃이 내리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괜찮아. 이제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덮어지잖아요. 눈꽃이 설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단풍잎 같은 몇 입의 차장을 달고 반열차는 또 이것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이 기차가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때요? 이 단풍잎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죠. 창문 너머로. 예. 이것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로 잘 묘사를 하고 있네요.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밤열차, 깜깜한 밤에 가는 열차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역정. 인생의 역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야. 우리 잘 모르잖아.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그 다음 상황을 알 수 없고 인생의 이런 것들을 이 밤열차에 비유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무조건 인생의 기로가 막 탄탄대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인생의 그런 모습을 밤열차가 이렇게 어디론가 떠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 하나하나 떠오르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아까는 톱밥을 던져주고 있다면 이제는 나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고 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제 흐른다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달픈 상과 그들의 마음에 같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연민, 약간 사실은 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잖아. 그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각각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이 떠나야 되는 밤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인생. 잠깐 이 대합실에도 모인 이 순간은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어김없이 이 밤열차를 타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역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 화자는 굉장히 공감도 느끼고 그들의 힘든 삶은 우리의 힘든 삶에 대해서 연민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의 주제를 다시 볼까요? 이 시는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다. 연민은 치근하게 같이 공감하며 느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이 시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묘사를 하면서 보고 있더라. 그래서 사평력은 여기까지인데 한번 잠깐 이 소설하고 이 시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소설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자, 어쨌든 대합실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사랑과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설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 영향을 받았던 건 거기서 이제 소재로 사죠. 공간적인 공간, 소재와 대합실, 막차, 눈, 톱밥 이런 의미다. 여기서 이 눈, 톱밥, 눈꽃은 뭐 하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톱밥은 뭐 해주는 거죠? 사랑, 그죠? 그리고 막차는 뭐죠? 인생의 역경, 인생. 역경이면 역정. 그쵸? 뭐, 요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또 정리된 거가, 요까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시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헷갈리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여기까지예요.